저 10월 몇 번째 주인가요? 마지막 주 3학년 온라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한승입니다. 지금 계속 온라인 수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할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졸업사진 찍는다고 수업이 잘 진행이 안 됐죠. 요번 주 수업하는 1차 시와 2차 시 수업, 이 수업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 출제됐으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수업 내용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단어는 5.18 민주화운동 많이 들어봤죠, 그죠?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크게 두 가지 줄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로 다루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6월 민주항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신군부의 등장과 신군부라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군부, 새로운 군부라는 것이죠. 군부라는 것은 군인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군인 세력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군인 세력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군인 세력들은 누구냐? 바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근데 박정희가 11.6 사태 때 그냥 죽고 말죠. 그 바람에 새로운 양상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 사태. 박정희가 바로 김재규, 박정희가 가장 아끼던 신복이었습니다. 김재규인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것이 바로 12.6 사태입니다. 박정희가 절대 권력자였죠.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했던 인물인데 이 박정희가 갑자기 죽으니까 사람들이 야, 박정희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화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에 대한 기대감이 막 높아져요. 야, 우리나라도 민주화하자. 이제 박정희도 죽고 없는데 지금까지 박정희 때문에 못했는데 박정희도 죽고 없는데 이제 민주화하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호랑이가 없는 골짜기에 누가 대빵 역할을 하느냐? 여우나 토끼가 대빵 역할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없으니까 여우, 늑, 이런 아들이 큰 소리 치는 거죠.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박정희의 꼬붕이었어요. 박정희의 신복은 아니고 박정희가 한참 밑인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은. 전두환이라는 육사 11기,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에는 2년제 일했다가 4년제 대학교로 처음 시작한 게 11기 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육사 11기들은 저거가 진짜 대학교야, 저거 진짜 사관학교야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11기들끼리. 그래서 11기들끼리 좀 똘똘 뭉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11기 중에서도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를 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거의 체육 특기생 이런 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친화력이 상당히 좋아서 동기들을 조직 잘하고 동기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한테도 상당히 신뢰를 많이 받아가지고 경호차장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박정희가 죽기 전에 전두환이 경호차장에서 또다시 승진해가지고 보안사령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보부가 있었다면 군인 차원의 그런 정보 수집을 하는 보안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전두환이 갑니다. 상당히 핵심적인 권력의 위치에 전두환이 있었던 거죠. 이런 전두환이 핵심적인 권력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11.6 사태가 일어나요. 박정희 죽고 나니까 이제 마땅한 우두머니가 없어요. 전두환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정보는 지가 다 지고 있고 지하고 같이 정보를 지고 있던 중앙정보부장은 체포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를 다 지락펴락 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야, 조금만 하면 내가 권력 잡을 수 있겠는데? 근데 그 전두환은 계급이 아직까지 높은 이런 단계는 아니니까 자기들 친구들 모읍니다. 전두환의 그 동기생들이 누군가면 노태우, 나중에 대통령도 되죠. 그 다음에 최준병, 그 다음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아니죠. 지금은 다 늙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쭉 연락을 돌려가지고, 야, 우리한테 때가 왔다. 권력을 잡자. 이래가지고
12.6 사태가 일어나서 약 한 달하고 조금 지나서 12월 12일 날 반란을 일으켜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육군 본부를 장악하고 실제로 군권을 장악합니다.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주로 군인들이 정치를 하던 시대라 군권만 장악하면 사실은 거의 권력을 장악하기가 상당히 손쉬웠습니다. 이 전두환이 군권을 장악하면서 거의 전두환이 이제 권력을 잡는 이런 셈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 해가 되고 대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하니까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민주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군인들이 정권 잡고 막 휘두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입니다. 이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시위를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니 막 이 시위가 대규모로 막 일어나서 뭘 요구했느냐? 신고문으로 물러가라. 언제까지 군인들이 정치할래? 신고문 물러가고 민주화 하자. 막 이런 것들 막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고문은 어떻게 맞서느냐? 야 대학생들이 대우 너무 심하게 하는데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되겠어. 이러면서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버립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또는 전쟁 시기가 됐을 때 국가의 이런 기능들을 군인들이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실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정치활동이 이제 금지가 되게 되죠. 이게 5월 17일 날 신군부가 이것을 계엄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광주에서는 이제 우리가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뭉뚱그려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데는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시위가 다 멈췄어요. 특히 대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했으니까 이 다른 대학생들은 다 시위를 멈춥니다. 반면에 광주에서는 계속 대학생들이 시위를 계속해요. 그런데 5월 17일 날 비상계엄 했죠. 하고 나서 사실은 요 비상계엄 전국 확대하기 전에 여기 5월 17일인데 요거 하기 전에 벌써 다른 데 대학생들은 시위를 얼추 좀 멈췄어요. 거의 시위 안 하고 있는데 이마들 그냥 확대한 겁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계속 시위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광주를 노리고 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광주에서 시위가 계속되니까 경찰도 금지되는데 시위를 안 해? 군인이 가서 막아야지. 공수부대를 투입합니다. 그게 바로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18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공수부대로 불리지만 요즘은 이제 공수특전단, 특전단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죠? 당시에는 공수부대라고 불렸습니다. 예. 사실은 그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된 부대가 공수특전단인데 이 공수특전이 데모막으로 투입돼요. 상당히 그 빡신 훈련들을 받은 부대다 보니까 마치 광주 시민들을 적을 대하듯이 합니다. 시위하는데 진압을 하는데 아주 폭력적으로 하는 거죠. 시위를 폭력적으로 그냥 글자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압이라니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지만 몽둥이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실제 죽어요 사람들이 맞아서. 시민들이 그걸 보는 거죠. 와 저것들 미친 거 아이가 이런 거죠. 심지어서는 사람들이 막 맞아서 죽고 이러니까 더 시민들이 시위를 하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총을 쏩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시민들이 총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 시민이 야 총 맞고 이러니까 야 못 참겠다. 주식회도 우리 시민들한테 총 쏘는데 우리 가만히 개중당할 수 없다. 우리도 무장하자. 시민모를 결성해요.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합니다. 경찰 무기고 이런 거 털어가지고. 우리나라 시민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총기를 다루는 건 매우 능숙하죠. 금방 이제 총기 탈취해서 능숙하게 진용을 짜가지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공수부대도 상당히 좀 놀라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고. 공수부대가 잠시 광주에서 물러났다가 결국은 5월 27일 5.18이 일어나기 약 9일 만에 새벽에 이 시민군들이 이제 도청에서 막 모여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도청에 있는 시민분들을 무참하게 무력으로 이때도 많이 총에 맞아서 많이 죽습니다.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은 끝나게 됩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은 물론이거든요. 시위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많은 희생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군사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부당하게 형을 살다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고문 갔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재 체제를 나중에 끝낼 수 있는 6월 민주항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1차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